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중 하나였던 카가 이 채널에서 현재 연재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요. 1929년에 취역해서 일본 해군에서 항공모함이란 이름이 붙은 것으로는 1922년 호쇼, 1927년 아카기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는 1942년 6월에는 항모 8척이 편성되어 있던 제1항공함대 중 제1항공전대에 아카기와 함께 편성돼서 명실상부한 일본의 주력 항모였습니다. 카가는 원래 만들어질 때 항공모함이 아닌 전함으로 계획되었는데 항공모함이 되는 데는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1921년에 취역한 일본 전함 나가토인데 일본이 19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이른바 88함대 계획으로 처음 만들어진 전함입니다. 88함대 계획이라는 것은 함령 8년 미만인 전함 8척과 순양 전함 8척을 구비해서 이 함들을 장래 일본 해군의 주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가토가 1917년 8월부터 건조에 들어갔고 나가토의 자매함인 무츠가 다음 해인 1918년 6월부터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나가토와 무츠는 전부 완성돼서 태평양 전쟁에도 참가했는데 나가토는 끝까지 살아남아 1946년 7월 미군의 태평양상에서의 핵실험에서 침몰하고 무츠는 전쟁 중이었던 1943년 6월 8일에 일본에서 의문의 폭발사고로 침몰합니다. 다시 88함대 계획으로 돌아와서 일본은 나가토급 다음 전함들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이 카가급 전함의 완성 모형도입니다. 카가급 전함은 나가토급의 확대 개량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획된 1번 함의 이름이 카가였고 2번 함이 토사였습니다. 1, 2번 함이 각각 카가와 토사라고 이름 지어진 때가 1918년 5월 15일이었고 토사가 먼저 1920년 2월에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카가가 1920년 7월에 고베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급의 원래 이름은 카가형 전함인데 토사가 먼저 착공돼서 토사형 전함이라고도 합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돼서 카가는 1921년 11월에 토사는 12월에 진수식을 했는데 이때 이미 두 전함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1921년 11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워싱턴 네이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1921년 11월 21일에 시작돼서 1922년 2월 6일에 끝났는데 중요한 결과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주력함 총 톤수가 5대 5대 3으로 제한되었고 모든 주력함의 신규 건조를 10년간 중단하고 건조 중인 주력함도 전부 공사 중단 및 폐기하고 건조 계획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합의사항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의 결과에 따라 카가와 토사는 진수식을 한 지 2, 3개월 후인 1922년 2월 5일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합의의 특별 조항 중 하나는 각국은 각 2척씩 건조 중이던 주력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때 카가급보다 약간 늦게 건조를 진행 중이던 아마기급 순양전함 4척이 있었는데 이 중 2척 아마기와 아카기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가와 토사는 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22년 8월 1일 나가사키에서 출항해 쿠레로 향하는 토사를 찍은 것입니다. 일본은 카가와 토사를 어뢰와 함포 사격 등의 실험용으로 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가도 7월에 사진의 토사와 같은 식으로 해군에 인도되었고 고베에서 요코스카까지 이동해서 그곳에 당분간 방치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카가급 전함은 45구경 41cm 포를 주포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주포들은 함체와 따로 만들어져 완성되었고 이 중 토사의 주포탑 중 일부가 일본이 대마도와 부산 장자산에 있던 장자등 포대에 각각 이를 배치해서 미 함대가 만약 대한해협을 통과한다면 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자산에 있던 포대는 해방 후 미군이 전부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가와 토사가 해체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관동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이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됐고 당시 일본 해군도 뜻하지 않게 이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도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코스카 해군 공창에서 항모로 개장 작업 중이었던 순양전함 아마기의 함체가 크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 타원 안에 당시 공사 중이던 아마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관동 대지진 직후인 9월 3일 혹은 4일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기의 피해가 복구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일본 해군은 아마기의 피해기를 명령하고 요코스카에 있었고 피해를 안 입은 카가를 대신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질 항공모함 두 척은 아마기급으로 원래 계획에 있던 아카기와 관동 대지진으로 뜻하지 않게 대타로 들어오게 된 카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카가의 항공모함으로의 개조 작업은 1923년 12월 13일 시작되었으나 아마기와 전혀 다른 배인 만큼 새로 설계도를 짜야 했고 관동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요코스카 해군 공창에 피해 복구도 해야 해서 1925년까지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카가는 3년이 넘는 공사 끝에 1928년 3월 31일 완공되었습니다. 카가는 훈련과 시험 항해를 거쳐 1929년 11월 30일에 연합함대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30년에 찍은 것인데 특이하게 비행갑판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비행갑판이 3개라는 것은 터널식으로 길이가 긴 갑판이 겹쳐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3층에 있는 주 비행갑판의 길이가 약 171.2m였고 2층 비행갑판 길이는 겨우 15m에 그 아래에 있는 1층 비행갑판 길이는 약 55m였습니다. 이건 원래 아래쪽 짧은 비행갑판에서 항공기가 발진하는 사이 맨 위의 주 비행갑판에서 항공기가 동시에 착함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55m 길이의 하단 비행갑판에도 항공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문헌에서는 이런 갑판 배치 방식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못 찾았지만 일본 문헌에서는 이를 3단식 항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3단) 비행갑판은 카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이 배는 일본 항모 아카기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제1항공전대 카가와 같이 소속되었던 바로 그 아카기의 초기 모습이 이 사진에 나와 있고 전방에 3단 비행갑판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아카기의 3단 비행갑판을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 아카기 우현 쪽에 정박한 전함은 나가토입니다. 그런데 아카기의 가운데 갑판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작게 보이는데 바로 20cm 함포입니다. 중간 갑판에 20cm 함포를 설치한 것은 카가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이곳에 함교도 설치되어 있어 가운데 갑판을 발진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행갑판을 2개 이상 만드는 것은 사실 일본이 처음 만든 아이디어는 아니고 일본도 순양 전함에서 1920년대 초반에 개조된 영국 항모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 배는 영국 항모 퓨어리어스인데 여기에도 전방에 짧은 길이의 비행갑판이 있습니다. 1930년에 취역한 영국 항모 글로리어스도 짧은 비행갑판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3층 비행갑판 구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없어지게 되었는데요. 1930년대 초 항공기는 태평양 전쟁 때와 달라서 짧은 거리에서도 이착함이 가능했지만 점점 항공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짧은 비행갑판에서의 발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1층 갑판의 길이까지 합한 정도의 긴 비행갑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카기와 카가는 1930년대 중반에 대대적인 개조를 한 번 더 거쳤고 아래쪽 2개의 비행갑판을 없애고 경납고로 만들어 위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단 비행갑판과 함께 함수 부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중간 비행갑판에 설치되었던 함교는 이제 갈 자리가 없어서 비행갑판 위에 아일랜드 구조물을 만들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최대한의 발진거리 확보를 위해 비행갑판을 연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카기도 3단 비행갑판을 없애고 카가와 똑같이 개조되었습니다. 3단 비행갑판은 항공기 적재 대수를 늘리고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해서 보다 효율적인 항공대 운영을 위한 시도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항공기가 발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일본 전함 무츠가 잠시 등장했는데요. 무츠의 급작스러운 폭발 침몰에 관해 이 채널에서 영상을 2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